아이작 뉴턴과 표절 시시비비를 가린 사람은 바로 독일의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라는 그 수학자였죠. 죄송한데 지금 두 분은 라이프니츠 하니까 아 하고 계신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전 무슨 가구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뭐 라이프니츠가 어떤 사람이죠? 일단 라이프니츠는 그 0과 1만이라는 그 두 개의 숫자만을 사용해서 그 우리가 하는 이진법. 이진법. 맞습니다. 그 이진법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최초로 이제 개발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최초로 사칙연산이 모두 이제 가능한 기계식 계산기를 발명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니츠의 계산기가 훗날 컴퓨터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와, 그렇지. 그래서 이 라이프니츠가 뉴턴 못지않은 굉장한 천재로 알려져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게 수학적인 업적에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 라이벌이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서로 이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정말 우수한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인류가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개념이라고 평가받는 거를 발명을 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학생들을 이제 수포자로 만드는 그 미적분입니다. 아 맞아요. 포기했지 나도 미적분에서. 나는 수학 포기했다. 4분의 1 정도가 수학을 포기했다고 대답했고 수학이 싫어서 문과에 왔다고 답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적분이 어떤 건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분이라는 건 이제 아주 짧은 순간을 포착을 해가지고서 그 짧은 순간의 그 변화량을, 그 변화 경향을 알아내는 학문, 이게 이제 미분에 해당이 되고요. 와. 적분은 이렇게 변화하는 값들이 쌓였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것들을 계산하는 걸 적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윤소희 씨 이게 미적분이 우리 실생활에도 쓰여요? 미적분이 되게 기본적인 툴로서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들의 특수 효과를 사용하잖아요. 영화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주식을 분석할 때도 이런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카트라이더 할 때 이렇게 확 하고 뒤로 밀린다고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게임을 만들 때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움직였을 때 그다음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실제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들 거기에 미적분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 그럼 나한테도 신인 분이에요. 굳이 뭐 카이스트 뭐 이과 안 나와도 저한테 있어서도 신적인 존재입니다. 자 교수님 근데 미적분을 둘러싸고 뭐 저작권 시비가 왜 붙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미적분을 먼저 생각해낸 거는 아이작 뉴턴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1660년대 중반에 아이작 뉴턴이 쓴 논문에 그 미적분을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뉴턴이 먼저 했구나라고 지금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뉴턴이 썼던 논문이 무한급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아이작 뉴턴은 다른 연구에 매진하고 있던 탓에 이 논문을 이제 미완성인 채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서는 절친한 학자들에게만 내용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공유를 하게 되죠. 아, 출판을 안 한 거예요? 네, 조용히 숨겨둬야지 왜 그걸 뿌리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때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1675년에 독일에서도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거였죠. 와. 교수님, 근데 뉴턴은 10년 전에 미리 이 미적분의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표절 논란이 좀 이제 그 복잡하게 꼬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라이프니츠는 미적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서 1년 후인 1676년에 런던을 방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런던 학자들을 만났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네? 바로 예전에 아이작 뉴턴이 미적분에서 썼던 거를 친구들한테는 좀 보여줬었잖아요. 그 작성한 논문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 아이작 뉴턴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무시했어요. 교류를 안 하는 사람이라 네. 친구들이랑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답장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편지 내용을 완전히 알아볼 수는 없게 결정적인 핵심 개념은 이게 수수께끼 같은 암호로 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편지를 보냈다고 뭐 하죠. 하는 거야? 그게? 뭐야?
답장을 뭐 그딴 식으로 써. 아니 그냥 뭐 기면 기다 아니다 하면 될 거를. 네. 결국 라이프니츠는 아이작 뉴턴의 편지를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었죠. 오히려 기분 나빴을 것 같아. 네. 아무래도 아이작 뉴턴은 라이프니츠 아이디어를 이렇게 공유하는 걸 좀 꺼렸던 걸로 보이긴 합니다. 친구랑만 하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의 미적분 논쟁이 결정적으로 꼬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라이프니츠가 1684년에 미적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버려. 네, 뉴턴보다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렇지. 컴퓨터. 자, 이를 알게 된 아이작 뉴턴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거 뭐 뭐라 할 수 있나? 네, 억울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했던 아이작 뉴턴은 이제 부랴부랴 미적분 관련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 내지. 그래서야 10년 전에 이미 했는데. 그런데 아이작 뉴턴의 논문이 발표되니까 이번에는 라이프니츠가 또 격렬한 분노를 표출을 하게 되죠. 왜지? 라이프니츠가 왜 화를 냈는지 직접 한번 같이 보시죠. 궁금하다. 이거는 두 사람,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에 사용했던 기호들입니다. 사실은 라이프니츠는 처음부터 저 기호를 사용을 했었고요. 미적분 논문을 냈을 때 뉴턴은 사실은 기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가 논문 낸 걸 보고서 뉴턴이 논문을 낼 때 라이프니츠의 기호에서 모양을 조금만 교묘하게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아이작 뉴턴이 내 아이디어를 이렇게 표절했다라고 강하게 항의를 하게 되죠. 아 그러면 뺏겼죠. 네. 이거는 라이프니츠가 화낼만 합니다. 라이프니츠 입장에서 완전 화나죠. 그래도 개념은 10년 전에 뉴턴이 먼저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있었던 이번에 이제 아이작 뉴턴을 따르던 제자들이 미적분을 먼저 개발한 건 뉴턴인데 라이프니츠 잘못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항의를 하게 되죠. 근데 평소에 기다려줘야 돼, 그러면. 네. 이렇게. 이상하잖아, 그거. 그러니까. 근데 아이작 뉴턴은 제자들이 라이프니츠를 이렇게 더 공격하게 뒤에서 은근히 이렇게 부추기게 됩니다. 에이, 너무 그러지 마. 나쁜 건 아는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지.